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5월 첫 거래일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4% 내렸고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도 각각 0.89%, 0.9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프랑스, 독일 증시가 노동절로 휴장한 가운데 영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제조업 경기가 개선세를 보인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2% 상승하면서 조정 하루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일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하는 기존 양적 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실업률이 6.5% 아래로 하락하거나 인플레이션이 2.5%를 넘어서지 않는 한 현재 초저금리를 지속적으로 고수할 것이라는 기존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이 11만 9천 명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15만 명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로써 오는 3일 발표될 고용지표 개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50.7을 기록하며 예상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넉 달 연속 경기 확장세를 유지했지만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둔화세를 재확인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FOMC의 양적 완화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3대 주수 모두 1% 가까이 내렸습니다. 지표가 부진했던 게 부진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증시는 노동절로 대부분 휴장을 한 가운데 영국 증시는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4월의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는 1960을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팔자가 났고 기관 쪽에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 한 달간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2% 정도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화요일장에서 570에 닿았다가 563포인트에서 소폭 내리면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4월 한 달 기준으로 본다면 1.5% 정도 오르면서 4개월 연속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5월 증시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과 이슈에 따른 오늘장 영향을 점검하면서 관심 종목까지 모두 들어보는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OMC에서 양적 완화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처음으로 경기 판단에 따라서 향후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 변화를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더라고요. 1% 가까이 모두 3대 주수 밀렸었는데요. 지표도 안 좋았다고 하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안에 FOMC 성명록에서 조금의 변경사항은 제시됐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저를 맞아서 어느 정도 쉬는 모습이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에 어느 정도 상승분이었던 127포인트 자체를 어제 138포인트 가량 하락을 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호재를 본다면 일단은 기존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자체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정책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악재를 본다면 바로 경제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불확실성 자체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하락을 하자마자 일단 소형 섹터들이 가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고용지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계절성은 감안을 하면 별 무리가 없겠지만 일단은 뉴스 자체가
어느 정도 수급에 의해서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유를 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일단은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지만 지금 시장이 해석하기에는 어느 정도 건설 지출에 대한 지분 감소라든지 아니면 구매 관리자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전월 대비 감소하는 전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전월에 51.3을 기록을 했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50.7을 기록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좀 더 악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고용지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11만 9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요. 시장의 전문가 예상치였던 15만 명을 상당히 하회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6월 달까지는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은 계절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종목별로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 제약업체연 머크라는 회사가 일단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가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약업종을 한번 보시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진 제약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화해자를 비롯해서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국적 제약 기술에 대한 제휴로 인해서 다른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는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과도기적 단계로 넘어왔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애플의 회사채 발행 또한 지금 애플의 주가를 좀 붙잡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170억 달러로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애플의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마감된 뉴욕 증시 자세한 종목별 흐름까지 이슈들 점검해봤고요. 지난주 화요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4 판매 호조 기대감으로 2%대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150만 원을 회복했는데 지수도 코스피 지수 1960을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5월 증시로 접어드는 코스피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봐도 될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추이를 삼성전자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일단 121선 자체를 한 번 더 지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뉴스를 혼합시켜서 같이 한번 가밀해서 보신다면 일단 갤럭시 S4가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장에 논평을 기다렸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20에서는 지지를 해주면서 이 지지에 대해서는 바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고 먼저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만큼 주가를 좀 더 우리가 길게 보시더라도 120일선 같은 경우에 꾸준히 지지가 되어 오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하단을 지지를 받았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160만 원까지는 우리가 홀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상단을 한번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급하게 오르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조금 그릴 확률이 좀 높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삼성전자 말고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 관련주에 대해서는 2분기 기대감이 작용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주가 지수 또한 지금 1940에서 지지를 맞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의 유입이 된다면 그때는 다시 한 번 더 전기전 접종에 좀 더 화랑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다면 지금처럼 낙폭과대 그리고 저점 매수 종목군인 조선이라든지 철강, 건설업종 위주로 우리가 낙폭과대 종목군을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코스닥은 잠시나마 쉬어가는 과정이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만큼 IT 부품 자체가 크게 시장의 분위기를 이끌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제약 쪽의 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작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 접종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경기 부양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의 매수세만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격적인 시그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관의 매수세로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장의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KH바텍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이 최근 들어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떤 광고냐면 최근 들어서 이병헌 씨가 선전하는 거기에 뭐 베가 아이언이라는 거죠. 베가 아이언이라는 신제품이 펜텍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신기술이라는 거죠. 어떤 신기술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애플에 보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겉에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프레임 자체가 스테인리스죠. 하지만 이 기술 자체를 금속으로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 자체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던 게 바로 KH바텍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전자파에 대해서 방해를 입는 가장 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바로 금속을 썼을 때 전자파, 그만큼 안테나에 대한 수신 감도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KH바텍이 한 번 더 혁신적인 모습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지금 어느 정도의 고점까지 올라왔 모습인데요. 이 모습 자체에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를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들어서까지도 갤럭시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이폰 시리즈 아니면 뭐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다 케이스에 들어가는 프레임 자체가 지금 마그네슘이라든지 아니면 스테인리스였거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금속적인 부분까지 가미가 되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혁신이 있으면 주가 추이 또한 박스권을 돌파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매출도 전분기 대비 6.7% 정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의 결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도 변곡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게 올라갔다고 해서라도 지금 주가 추이를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어차피 일봉상으로 보면 음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매수로 가담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매수가를 보신다면 23,000원 부분은 일단은 1차적인 매수가로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단이 22,000원이 된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의 손절 리스크를 감행을 하시길 바라겠으며 대신 상단으로는 26,000원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26,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2,000 목표가 3,000 목표까지 뭐 3만원 그때 3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 많이 오른 종목이지만 일단 차익 실현할 자리라기보다는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자리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가격은 23,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1차로 26,000원 말씀해 주셨지만 3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KH바텍까지 담아봤고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의 유망 업종과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 AS부터 해보겠습니다. 17일에 말씀해 주셨던 동성제약 AS 부탁드릴게요. 네, 동성제약은 주가가 상승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조정을 좀 기다려서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매수 가격을 6,000원을 제시했었는데 다행히 6,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몇 번 정도 바닥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반전 포인트를 잡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쉽게 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략적으로 6,7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눌림목을 거치고 있는데요. 일단 돌파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또 상승세를 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연모제 생산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제 인구의 고령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 증가라든지 또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또 수급 또한 상당히 강하게 따라붙어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 초부터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에 대한 그 이격이 과도하게 좀 벌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 이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라갈 때 너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고점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고 다시 또 저점 매수를 노리는 이러한 전략을 쓰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동성제약 AS를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추천해 주시는 유망업종 어떤 부분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바일 게임주인데요. 모바일 게임주라는 개념도 있지만은 그 스마트폰 관련주라는 개념도 좀 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순환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쪽도 다시 한번 또 하반기에 신규 게임을 출시하면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그 기존의 온라인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나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모바일 게임 종목군의 기존의 온라인사들이 그 전환에 대해서 크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면서 실적 저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게임사가 모바일 게임의 경쟁에 뛰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기존의 게임 개발사들도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관계로 매수가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가 진행을 보면은 모바일 게임사 간의 이제 종목 간의 차별화가 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좀 구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강합니다. 얼마 전에 또 유상증자를 실시했습니다만은 그날 첫날만 하한가를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당히 강한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치가 상당히 밝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주가 상승이 1월 달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관 매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컴투스라든지 뭐 그 다음에 또 그 최초의 이제 그 애니팡의 게임 때문에 유명해진 YD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는 그다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히트작 그 실패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처럼 게임 관련주에도 전체적으로 좀 차별화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잘 들어오는 종목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 이 시간에도 모바일 소프트웨어 업종으로 관심을 둬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한글과 컴퓨터도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은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메이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매수가 잘 들어오는 쪽으로 노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최근 들어서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 매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하반기에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4월달 들어서 상당히 좀 탄력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 있고 또 이 종목 자체도 4월 초순부터 주가가 꾸준히 올랐던 것을 감안한다라면은 중기적인 포인트를 잡고 대응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많이 나오면 그때부터 중기적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겠는데요. 매수가는 일단 56,000원에서 56,6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62,000원 정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2,0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청송총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메 신부 김보람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총돔 신창원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장에서 코스피가 301선을 지지하고 61선 가까이로 올라왔습니다. 5월 증시 긍정적으로 내다보셨었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1980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장 자체가 요즘 제가 전날을 하루에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제 이번에 주식을 청송님께서 상방향으로 봤는데 이래 쭉쭉쭉쭉 오르니까 너무 당황스럽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남이 안 갈 때 확인하고 시황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장 자체는 오늘 쉬어가겠지만 지속적으로 저는 간다는 데는 의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평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부분인데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조정받더라도 계속 쭉쭉쭉쭉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굉장히 스트롱 바이 이 부분을 항시 인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함으로써 다른 주식 낙폭과대 종목들에도 따라감으로써 주가가 어제 이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사실 이제 오버슈팅이었죠. 오버슈팅이었는데 오버슈팅도 크게 겁낼 필요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장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커요. 크다는 것은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특히 이제 이번 월 피봇을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월 피봇을 봐서 주식 자체가 한번 제가 볼 때는 2천까지도 한번 찍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대신 장 자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1950포인트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못할 시에는 장 자체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 저는 장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1일평이 상승합니다. 61일평 상승. 61일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멸일평이다. 누구도 도전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61일평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 같아요. 61일평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일주일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61일평을 관통할지 안 할지 이거는 61일평이 상승할 때는 61일평 아래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해라 이렇게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61일평의 개사 약세 부분 앞으로 이제 약세 이제 강세로 돌았을 때 이걸 예측하고 여러분에게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딱 맞아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장 자체가 여러분 보면 도지가 있죠. 이 도지 4개의 주분이 1980포인트입니다. 이 도지 4개의 80 부분이 앞으로 이제 저항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과거 주가 상승할 때 이 이제 큰 양봉 자체가 거래 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천공으로 봤거든요. 천공 보고 이제 도지 부분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거래 없는 부분은 쉽게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목표 가격을 1980포인트로 예상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1980포인트는 주식이 가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전고점까지도 한번 갈 가능성인데 어쨌든 간 1980 목표 가격대가 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17포인트 같으면 여러분들이 한 1%도 안 되는데요. 일단은 수익 나는 부분 특히 2등 주식들은 현금화에 주행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반면에 제가 이제 코스닥을 고점에 한 팔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안 파신 분들이 있는데 코스닥 560은 조금 어벌송송 지수입니다. 특히 그리고 300일, 400일 이평의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가 큰 조정이 한번 예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현금화에 주행하는 게 현명하고요. 1등 주식 계속 사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대망의 원화 1100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가 1100원 이하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코스닥 1100원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는 일단 이 변곡 부분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은데 이 변곡 부분에서 주식이 상승 트렌드로 저는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MACD가 오늘 영선까지 옵니다. 영선 오면 오늘 좀 주가가 조금 둔탁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며칠 정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신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지금 장은 전체적으로 상승 트렌드로 봐서 상승 트렌드에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하고 상관없어요. 외국인이 매도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관들이 끄집어 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삼성전자 외국인 이미 더 팔 가능성도 이제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칼자루가 기관전에 넘어갔다는 거거든요. 기관전에 넘어갔다는 것은 주식이 가볍게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 피봇 보시면 여러분 피봇이 조금 부담스럽죠? 오늘 어제 지수가 이제 1963포인트가 피봇 상단 1차 저항인데요. 1차 저항에서 좀 쉴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번 주는, 글쎄요, 1980가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1980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렇지만 주식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부분은 여러분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미국 S&P 나스닥 선물이 지금 플러스 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또 주식이 뭐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오늘은 굉장히 지겨운 오전에 지겨운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제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빠졌지만 빠져도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죠. 3월부터 다우존스가 급하게 떨어지지만 급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께 했지만 계단형으로 상승했는데 아직까지는 다우존스 지수가 죽을 모양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모양이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영국 지수가 굉장히 좋아요. 구름 위에서 계속 놀고 있거든요. 그거다 가격 지수가 어제 뭐 다른 나라는 노동절 때문에 놀았으면 영국 지수가 어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클 때 죽은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는 저는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나라 주가는 신고가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신고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신고가 가까이는 한번 갈 것이다. 저는 5월은 한번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 마인드를 조금 강한 마인드, 스트롱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웃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도 보면 심상치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차죠. 전기전자 부분 자식이 전기전자 부분의 주식.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주식의 낙폭 과대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저로다. 두 개 다 과열이면 조금 힘들 건데 이제 이 자동차가 바닥에서 올라오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관심을 계속 한번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보통 이럴 때일수록 트로이카가 한번 움직이죠. 트로이카 중에 제가 볼 때 금융주, 증권주 쪽으로 한번 올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부분이다. 왜? 은행주는 이미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금융주도 한번 보실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저때 이제 주식을 삼성전자 박스권 매매만 하라 했습니다. 저희 뭐 근 한 3개월 동안 삼성전자만 주구장창 매매하는데 여기서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2만 원은 손짓고 혐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만 원이거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고 종합주가 지수가 1900 깨졌다는 것은 다른 주식은 거의 코피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매매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친구는 입만 열면 삼성전자라 그러는데 실제로 입만 열면 삼성전자가 아니고 증권창 열면 여러분은 삼성전자 주식을 계속 주구장창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고요. 선물을 볼 때 선물은 서서히 이제 기관이 승기를 잡았죠. 외국인들이 서서히 누렇게 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승기를 잡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이 선물 동향을 보면 가슴이 그냥 미어집니다. 개인들의 2조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올라간다 하면 떨어지고 하는데 오르고 이런데 주택 없는 그런 시황이거든요. 그런 시황 보고 하다가 개인들 2조가 거의 없는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된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이 굿모닝 대박 예감의 우리 그 시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뇌동매매하지 마시고 굳건히 가는 길은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여러분 혼조 국민입니다만 상승 트렌드다.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조정 받겠지. 천만에 만만을 조정 받더라도 주식은 장중 조정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느덧 80포인트 떴는데 여러분 계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방네 푹 걸었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또 콜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쉬었죠?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요. 콜 마인드 가시되 오늘 하루 쉬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월 증시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신다 말씀해 주셨고요. 1등주 매수하자, 코스닥은 현금화에 주력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대덕전자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하드웨어, 전기장비 및 기기 회사입니다. 지난 40년간 PCB 사업을 선도해온 핵심 부품업체로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PCB 전문 기업 업체입니다. PCB의 적용 분야는 크게 반도체 산업, IT 산업, 가전 산업, 자동차 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분야에 걸쳐서 첨단 PC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80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은 약 2주가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500원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13,000원입니다. 목표가 13,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1,300원입니다. 제가 전에 한 2달 전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서 추천해서 한 12% 정도 수익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 후에 다시 상승 추세인데 매수 잘 하시면 한 10에서 12% 정도는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덕전자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요즘 참 통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명성 소장님의 관심 종목 안에도 2종목이나 포함됐습니다. 수익을 내고 있는데 12일에 먼저 말씀해 주셨던 LG유플러스 오늘 AS 받아보겠습니다. 9,100원 목표가는 진작에 도달을 했고요. 지난 화요일장에서는 11,000원까지 장중에 돌파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차트 좀 보여주실래요? 차트 제가 바닥에서 정말 귀신처럼 잡아냈습니다. 이날 추천해가지고 이 라인에서 한 12% 정도 수익이 나와서 반은 매도하시고 반은 들고 가자 했는데 한 장중에 11,150원, 약 2주 만에 약 30% 정도 수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년 동안 4,000번 이상 차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이 움직이는 건 제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하면은 좀 지그시 한 2, 3주 정도 들고 하시면 수익은 분명히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유플러스는 무선통신 관련 회사입니다. 2010년 LG데이콤과 LG파워콤이 결합한 회사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LG그룹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LG전자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이제 30%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데 지금 현재가 한 2, 3% 정도 뛰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욕심내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매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유플러스 가지고 계신 분은 오늘 상승 시 일단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는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 군인공제회관 뒤에 있는 동부증권에서 합니다. 오전 10시에 한 번, 오후 2시에 한 번에서 2번 하오니 많은 참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예스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 LG유플러스 귀신같이 바닥을 잡아서 수익 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PM 파트너스의 최명성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5월 2일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금융투자입니다. SK텔레콤을 꼽았는데요.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 그리고 자회사 실적 호조 기대감 속에 SK텔레콤 투자 의견 바이로 추천합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대제철을 꼽았는데요. 2분기 시 열연 생산 정상화로 열연 판매량이 35% 증가하고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공연강 판매량 증가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81.7% 증가한 2,210억 원이 전망됩니다. 투자 의견 바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유한양행을 꼽았는데요. 전문 의약품과 신약 API 고성장으로 양호한 1분기 실적을 달성하며 2분기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2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LIG 투자증권인데요. 삼성물산을 꼽았습니다.
호주 로이힐 프로젝트 우려가 많은 상황이지만 역으로 성공적인 완공 시 사업 수행 역량에 대한 인식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는 75,000원으로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살펴보겠습니다. LG U+를 꼽았는데요. 영업정지와 마케팅 경쟁 심화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12,5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연결해서 자세한 오늘장의 대응 전략과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고요. 관심 종목 자세한 설명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원 과장님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목요일장의 체크 포인트와 대응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대해서 잠시 경제지표를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3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경제지표의 부진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관공업 생산이나 서비스업의 생산 감소, 설비 투자와 건설 기성의 악화 등으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고요. 또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면서 2, 4분기의 경기 전망 역시 불확실한 쪽으로 가닥을 잡혀왔습니다. 또 제조업 같은 경우도 출하가 전월 대비 1.8% 감소를 하면서 내수와 수출 공히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소비나 투자 회복 지연에 따라서 내수 부진도 다소 이어지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1.0% 감소를 하고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6.6%가 감소를 하면서 2개월의 개선폭을 감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산업활동 동향을 감안했을 때 역시 경제지표상으로는 2, 4분기 경제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산의 조기 집행에 더해서 추가 경정 예산의 조기 확정이 다소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이고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의 하락을 불러왔던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의 시장 주도 그리고 외국인의 매물 감소로 인해서 시장의 긍정적인 반등폭은 좀 더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를 들어봤는데요. 신규 편입 종목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SK텔레콤이더라고요. 예, SK텔레콤은 금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서프라이즈한 실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보조금 축소 정책에 따른 연간 2천에서 3천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인해서 향후에는 수익성 개선이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자회사인 SK 브로드밴드와 SK 플래닛,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점은 SK텔레콤에 긍정적인 효과를 더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 통신주의 상승세에 더불어서 SK텔레콤을 통신주의 탑픽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반포지점의 최송원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을 26분 정도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시호가 진행 중인데요. 코스피 예상지수는 1974포인트로 지난 화요일 종가보다 0.5%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 코스닥은 564포인트로 0.2포인트 정도 올라온 수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일정들 체크해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네, 먼저 오늘장의 일정 체크해볼게요.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두 곳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바로 SK텔레콤,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그리고 3월 무역 수지에 대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의 실적 발표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제 유럽 쪽에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이제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유로존 경기 부진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데, 만약에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의 연 0.75%에서 0.25포인트를 내릴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로존에서는 ECB에 대한 금리 인하가 우리 시장에 나타날 것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일본 쪽 3월달 고용보고서 발표, 그리고 3월 철강 수출입에 대한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부분들도 좀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시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1945포인트라는 이 기준점을 놓고 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1945포인트 구간대 상단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단 구간인 상단 박스권 구간대를 좀 더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밴드가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1980포인트까지 일단은 밴드 확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상단 밴드가 열리면서 하방에 대한 지수 조정이 제한적인 구간까지 1920포인트로 좀 상향이 조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리더주를 중심으로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지수가 올라오는데 왜 불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 코스피에 대한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들은 좀 팔자, 또 외국인 투자들은 좀 다소 관망,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좀 강한 매수세가 나타났었는데, 결국에는 지난 화요일 날에 기관 투자들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던 것은 바로 투신권들 쪽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일단 4월 달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였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 그리고 수형주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여전히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주의 추세가 좀 사라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코스닥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면요, 여러 가지 선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주봉 차트로 놓고 보면은 연 4년 동안은 거의 박스권 트렌드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덜 올랐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혹은 또 외부 변수에 대한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포인트로 좀 뽑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새 정부의 초점이 중소기업 성장에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죠. 결국 코스닥 시장이 수혜줄이 입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도 사실 시장에 이제 펼쳐지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 코스닥뿐만 아니라 우리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도 과연 우리 코스피 지수의 또 상승의 주 원동력인 중소형주들이 코스피의 상승률을 웃돌 것이냐, 혹은 코스닥 쪽에서도 코스피에 대한 상승률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5월 달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자면은 5월 달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좀 더 추가적인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박스권,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우리 코스닥 쪽에서는 오히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눈길이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더불어서 지금 코스피에 최근 들어서 강세의 이유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현상인 소재 그리고 산업 재에 대한 부진이 영향을 좀 덜 받고 있고, 또 지난 4년 동안도 자생력을 갖췄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매출처를 또 다변화시키면서 중소기업들에게도 우호적인 정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당장으로는 중소형주와 또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값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서 조정을 좀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다시 성장성에 대한 기대, 또 낮아진 재무에 대한 리스크, 또 우호적인
정책 환경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놓고 보죠.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우리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19.42%이고요. 더불어서 우리 코스피 200 지수를 놓고 보면은 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22.97%, 거의 역사적 경험으로 놓고 보았을 때 삼성전자의 최대 시가총액 비율이 좀 높아졌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영향권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들이 그 매매의 패턴들이 조금 변질됐다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는 이 빨간색 선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추이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외국인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비중입니다. 이 비중이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반면, 오히려 그 외국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의 그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비대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들이 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함으로써 다른 대체적인 수요 종목들을 분명히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결국에는 LG뿐만 아니라 LG 디스플레이, 또 LG 전자 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삼성 그룹주보다는 LG 그룹 쪽으로 좀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이번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된다면은 LG 그룹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LG 그룹에 대한 전략도 우리가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945포인트의 중요한 지지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1980포인트 상단 저항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밴드 1920에서 1980으로 상단과 하단 모두 상향 조정하십니다. 코스닥의 장세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5월의 투자 전략, 투자 계획도 오늘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꼼꼼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